자, 오늘은 잠이 오지 않아서 예전에 올라왔던 묵혀뒀던 질문을 한번 답변을 해볼까 합니다. 미국 회사에서도 PM은 조직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미 싱크된 리드와 개발자 사이에서 녹아 들어가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문제를 한번 구조적으로 분석을 해보죠. 자, PM은 조직이 다른 경우가 있다. 조직이 다른 경우. 그 다음에 이미 싱크된 리드와 개발자 녹아 들어가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자, 지금 요 짧은 문장만으로 현재의 구조가 어떤 구조인지를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자, PM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조직이 다른 경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조직이 다르다. 어쨌든 지금 프로덕트 팀의 내부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리더와 개발자 사이에 이들은 그러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묶여 있겠죠. 끈끈하게.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녹아 들어가기가 어렵다.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제가 회사를 나왔으니까 굉장히 직설적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PM의 문제가 아니고요. 조직의 구조 문제다. 그럼 구조 문제면 누구 잘못이냐? 구조를 짠 사람이 잘못이죠. 구조를 누가 짜냐? 경영진 아니면은 대표가 구조를 짜겠죠. 근데 구조를 왜 잘못 짜냐? 1번, 잘 몰라서. 2번, 상황을 알아도 다른 상황에 대한 트레이드오프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트레이드오프를 고려하면서 최적점을 찾으면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 트레이드오프를 이 정도 두 가지가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알아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방치한다. 요런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제가 이거를 왜 구조적인 문제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 개인과 팀이 이렇게 있었을 때 모두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인센티브라는 거는 사람이 움직이는 동인이죠. 개인의 인센티브는 내가 성과를 잘 받아서 팀장한테 사랑을 받아서 그 다음에 평가 때 잘 받고 하면은 연봉이 올라갈 테고, 뭐 그런 이제 인센티브가 작동을 할 거고, 팀 전체 역시도 팀의 성과가 잘 나와서 경쟁하는 어떤 그 동일한 위치에 있는 팀보다 인지도도 높이고 성과에 대해서 평가도 잘 받고 하면은 팀의 입지가 좋아지고 뭐 하니까 이제 팀의 인센티브가 그런 걸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PM의 인센티브는 보통 우리가 좋은 프로덕트를 만들면은 비즈니스에 기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본인 커리어에 나는 이런 프로덕트를 만든 사람이야, 또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프로덕트를 발전시켰어 라는 게 이 사람의 동인 인센티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리더와 개발자, 지금 이 구조에서 보면 이 리더는 개발 리더일 확률이 높겠죠. 자, 그럼 이게 전형적으로 이 구조가 개발 리더와 개발자가 있었다는 얘기는 펑셔널한 기능 조직일 거고요. PM이 다른 조직이었다라는 얘기는 전형적인 그냥 PMO 느낌의 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PM이 이 팀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 팀의 인센티브와 이 PM의 인센티브가 정확하게 일치를 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나마 이제 잘된 구조와 못된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나마 잘 되는 구조. PM이 여기 다른 팀에 있어요. 그 다음에 개발 리더와 개발자가 이런 식으로 펑셔널 팀에 이렇게 기능팀에 이렇게 있었다 칩시다. 근데 개발자가 1, 2, 3 여러 명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기능팀이니까. 근데 특정 프로덕트나 어떤 프로젝트에서 한 명을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팀을 묶었다고 칩시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적형 조직 또는 스쿼드라고 말하는 이제 이런 거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노란색이랑 파란색 색깔이 생겼지 않습니까? 요런 거를 우리가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기능팀과 목적형 조직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매트릭스 구조라고 하는데,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전제돼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우리가 만든 이 목적형 조직이 유지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돼요. 자, 이 인센티브란 건 뭐냐? 우리는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이 목적형 조직 안에 들어와 있는 요 멤버들이 목적형 조직이라는 이 범위 안에서 평가를 받을 거야.
너희들의 목적형 조직 내에서의 어떤 성과를 평가를 받을 거야라는 평가. 그 다음에 PM이 여기서 뭔가 리딩하는 역할을, 목적형 조직 스쿼드를 리딩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PM은 어느 정도로 팀원들을 또 평가할 수 있어 라는 평가권이 있으면은 인센티브가 어떻게 보면은 요 스쿼드 조직 안에서 하나로 모아지겠죠. 이게 이제 그래서 그나마 잘된 구조. 그럼 이제 못된 구조를 한번 볼게요. 녹아들지 못한다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이런 구조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리더가 있고 개발자 1, 2, 3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PM은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 여기서 뭔가 리소스를 써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팀 리더는 개발팀 리더죠. 리소스 1, 2, 3를 이 PM이 하는 이 일에만 다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을 이 프로젝트에도 넣고 싶고 이렇게도 하고 싶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 팀 리더는 여기서 팀의 리소스 얼로케이션, 리소스 할당 자체가 이 사람의 가장 고민입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회사에서 봤을 때 니들 개발 왜 이렇게 빨리 못하냐, 여기저기 도와주라는데 왜 시간을 못 내냐, 요런 챌린지를 막 받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PM은 아까 요 잘된 쪽에서 보듯이 이 PM은 목적을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해야 비즈니스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게 이 사람의 인센티브고, 여기 있는 개발팀, 기능팀 개발 리더는 어떻게 리소스를 여기저기 잘 할당을 하고 해가지고 싫은 소리 안 듣고 리소스 운영을 잘 하고 개발이 빵꾸가 안 나게 할지가 이 리더의 인센티브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PM이 목적을 달성하자 해서 이 팀을 이렇게 찌르고 들어오는 게 별로 달갑지가 않아요. 자기의 그 인센티브랑 다르니까. 그러면은 이제 1, 2, 3 중에 이 개발 리더가 리소스 알로케이션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2주 후면은 이 2번 인력이 이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서포트,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냥 글러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 조직이라면 우리는 한 코트의 한 면에서 동일한 목표를 위해서 같은 방향을 보고 달리는 게 목표가 같다라고 할 수 있는 여기의 얘기라면, 여기는 언어 표현 자체가 개발팀 리더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2주 후에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가능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내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목표는 내가 딱히 신경 쓰고 있는 목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그 언어에서 표현이 이미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은 제가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PM이 어떻게? 프로덕트의 성공을 통해서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럼 프로덕트는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개발을 제대로 해야 프로덕트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온라인 방향이 요런 식으로 가야 이제 온라인이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상위에서 내려올 때는 비즈니스 목표가 제일 중요하고, 그러면 프로덕트가 뭘 해줘야 되고 개발이 서포트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당연한 수순인데,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죠. 자, 개발팀 리더가 리소스 얼로케이션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비즈니스의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개발팀에서 리소스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비즈니스 우선순위가 중요해서 이런 프로덕트를 개발해야 되고 개발이 필요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리소스 우선순위를 개발팀장이 결정한다? 이거는 되게 이상한 구조잖아요. 이걸 이제 흔히 저는 옥상옥 구조다라고 부르는데,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PM이 무조건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면 경영진 입장에서는 그거 중요해, 해라 라고 확정을 지어주죠. 근데 PM이 실제 하려면 개발 리소스가 필요하잖아. 근데 경영진이 이 개발 리소스를 할당할 여유도 없고 역량도 없지 않습니까? 개발 리소스를 어떻게, 경영진이 뭐 개발이 어디 뭐가 들어가는지 알고 그걸 어떻게 할당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율배반적인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이거 중요하니까 PM한테 그거 진행하세요라고 했지만 개발 리소스는 네가 알아서 해야지 라고 했더니 개발팀장이 그거는 2주 후에 지원해 줄게. 이런 그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꽉 틀어막히는 이런 병목 현상 같은 게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처음에 질문이 PM이 녹아 들어가기 힘든 점이 많습니다. 그게 PM이 역량이 떨어져서거나 PM의 커뮤니케이션이 뭐 이상해서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제가 이 그림에서 보면은 구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PM이 하고 싶어하는 그 일을 동일한 인센티브로 개발팀에서 하고 싶지 않다가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조로 다시 풀면은, 아까 제가 여기 그나마 괜찮은 거 여기
스쿼드 구조로 가면은 그나마 괜찮다. 목적형이기 때문에. 자, 근데 목적형으로 가면은 단점이 또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 목적형 조직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셀프 오거나이즈드 팀, 스스로 성장하고 막 이렇게 더 속도가 나고 이런 팀을 가정을 하는데요. 목적형이라는 얘기는 PM이 하나 있고 디자이너도 있고 개발자도 있고, 이 사람들이 셀프 오거나이징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간이 필요하겠죠. 시간이 있으면 뭐가 좋아집니까? 우리의 목표에 대한 커미먼트가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목표에 대한 이해도도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주인의식도 생기겠죠. 그러다 보면 이 팀이 당연히 셀프 오거나이징 팀이 될 텐데, 자, 요렇게 됐을 때 문제가 뭐일 것 같습니까? 목표 1번 목표, 2번 목표, 3번 목표, 4번 목표 이렇게 있다 쳐요. 자, PM 있고 자발적으로 이런 식으로 싱글 스레드 팀이 있을 수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뭡니까? 개발자가 3명인데 목표가 4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획을 PM이 뭔가 우선순위 잡거나 기획하고 있거나 디자이너가 디자인하고 있을 때 이 개발자 1, 2가 할 일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게, 리소스 최적화 관점에서 목표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이 목표 조직에 모아두는 게 리소스 최적화 관점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이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1, 2, 3번을 1주 때는 이 프로젝트, 그 다음 주는 여기, 저기 하면은 수학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딱딱 더하고 빼고 하면은 그 사람의 맨먼스가 맞아 떨어지겠죠. 근데 사람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발자들이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면서 삶의 만족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컨텍스트가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데. 그러면 컨텍스트가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PM은 사용자가 어떠니, 우리의 목표가 어떠니 이런 얘기하니까 당연히 귀에 안 들어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딜레마, 그 딜레마란 게 목적 조직의 장기적 지속성, 싱글 스레드로 뭔가 지속할 수 있는 이것과 리소스 최적화. 근데 회사가 너 일 안 해도 돼. 목적 조직이 4개 있으면 개발자 1, 2, 3, 4 항상 이 팀 안에서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줄게. 이러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항상 사람 모자라고 일이 많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개발 리더가 이걸 결정하면서 목표 위주랑 갈리는 매트릭스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매트릭스 구조에서 목표가 우선시되면은 그나마 괜찮을 수 있는데, 이런 현실적인 자원 최적화 문제 때문에 개발팀장이 리소스를 가르는 상황이 나오더라. 그 다음에 평가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펑셔널 조직 개발팀장한테 이 개발팀 팀원들을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러면은 리소스를 갈라주고 개발팀원들한테 여기 서포트해줘라 저기 서포트해줘라 하는 개발팀장의 목소리가 당연히 훨씬 더 크게 작용할 거고, 그럼 처음 봤을 때 개발팀장과 개발자는 이미 싱크돼 있다. 왜 싱크돼 있습니까? 이 사람이 이 개발자에 대한 평가권이 있고 그들의 인센티브는 일치하기 때문에 싱크가 돼 있죠. PM은 녹아 들어가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당연히 녹아 들어가기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려고 하면은 사실 그 PM들이 피가 마르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사실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의 역량으로 리소스를 어떻게든 얻어내고 저쪽에 갔던 리소스를 빠르게 갖고 올 수 있고, 상사와 다시 싱크를 맞춰서 상사한테 이거 중요하다고 한 번만 더 공표 어나운스 해주세요. 그래야 리소스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사정사정 하면서 다녀야 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PM들이 항상 피가 마르는 그런 상황이 오고 번아웃까지 온다. 그래서 오늘 이 고민은 제가 용 빼는 재주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구조적으로 이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기로 하시고, 그 다음에 상사의 서포트를 어떻게 확보를 해서 명분을, 다른 목적보다 내 목적이 더 크다는 걸 명분을 어떻게 확보할지, 그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쉬운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